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엉망진창 지들 편한 대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권은 처음 봤어요.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당이 없어요. 무당. 없을 무에 당이 없다 해서 무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또 내가 욕을 바가지로 쳐드실 또 주제를 하나 찍을게요. 욕들 하세요. 익숙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누가 그랬죠? 종교재판 받고 나오면서 갈릴레오 갈릴레이. 나는 내 양심에 비춰서 내가 옳다고 소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 편 사람들은 웃겨요. 나보고 뭐 보수 어쩌고 하는데, 그래요, 보수라고 칩시다. 나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따블당 당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정의당 당원도 아니고. 분명한 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 살고 싶은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자, 이번 제목은 퇴임 후 문재인의 운명, 부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예요. 제가 67년생이에요. 만 55년을 살았어요. 56세입니다. 정미생 양띠니까요.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어렸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뭐 그래도 뭐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뭐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고 이러는 기억은 납니다. 그리고 11.6에 총 맞아 돌아가셨고, 그리고 전두환 정권,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일컫는 그 정권과 노태우 정권,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을 이어서 현 정권까지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전두환 정권 후반기하고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제가 성인으로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차가지고 사립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로 바라다 봤을 거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엉망진창 지들 편한 대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권은 처음 봤어요.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당이 없어요. 무당. 없을 무에 당이 없다 해서 무당입니다. 참 이런 건 민감한 얘기라 좀 그런데,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정치하지 말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죠. 그쵸? 그건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당신은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그 얘기가 회자가 되는데, 이분은 정치를 안 하셨어야 해요. 그릇이 아닌 분이 그 자신의 그릇의 용량보다 너무 큰 거를 안다 보니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어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퇴임 후 말로는 꽤 안 좋을 겁니다. 구체적인 디테일한 얘기는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악행을 우리 한번 하나하나 해보자고요. 내 편, 네 편 갈라치기, 편가르기의 달인, 골목대장. 그리고 대북 굴종 외교. 그 다음에 아주 중국몽에 빠지셔서 대중 굴종 외교를 넘어서 아주 친중 정권, 친북 정권. 그 다음에 경제정책. 소주인가 맥주인가 해가지고 소주성? 맥주성이 더 낫지 않을까요? 소득주도 성장, 강아지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해갖고 얼마나 많이 경제를 망가뜨려 놨습니까? 그런데 참 운은 좋아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벌써 밀려났을 텐데, 코로나를 핑계 삼아 방역, 정치 방역을 하면서 데모하는 걸 막았죠. 그러고 보면 참 코로나의 최고의 수혜주는 문재인 씨예요. 그리고 방역 대책도 원칙이 없었어요. 갈팡질팡.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나라 정권 내놓고 떠날 때쯤 되니까 확 풀어버려요. 나도 후유증 알아가면서 백신 맞았는데 허무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총체적 4.15 부정선거와, 아실 분들 다 아시겠죠?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와 확진자 투표 부정선거. 이거는 무슨 죄인지 아시죠? 옛날에 그 내무부 장관 최인규 씨가 1960년 3.15 의거로다가
뭐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는 도화선이 됐던 4.19 의거가 났습니다. 그리고 최인규 장관 사형당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경무대 비서실장이었던 곽영주 씨도 교수대 이슬로 사라졌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부동산 상대 악법의 시행과 그 정책 실패로 인한 실패했다 그 보기보다는 아마 수수방관하고 부동산 폭등을 부추겼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집값 폭등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물론 뭐 가진 사람들은 집값 올랐다고 좋아하는데 자기 집값만 올랐어야 좋죠. 전국적으로 다 떴는데 내가 가진 부동산만 떠야 내가 부자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로 인한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아주 경제정책 실책 중에 가장 큰 게 이거고 이번 선거에서 직격탄 민심 이반을 초래한 게 부동산 정책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못하면 또 같은 욕을 먹고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집중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수를 아주 큰 정부를 추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무원은 어디를 찍어요? 친여 성향을 띠겠죠?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노량진 학원가가 비상이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공무원 수를 감축한다, 안 늘린다 하니까요. 공시생들은 지금 아주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거시적으로 봤을 때 큰 정부는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세금이죠. 발권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찍어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 주머니. 그렇죠? 공무원 수의 폭증으로 인한 국가 예산 낭비. 죄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친무는 무죄고 비무는 유죄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 편 아니면 유죄예요. 내 편은 정신대 할머니 돈 갉아먹은 윤미향이도 아직까지 뭐하고 있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개똥 같은 나라, 거지 같은 나라, 양아치 정권, 좀비 같은 새끼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아야 될 거지 같은 정권이 태어난 거예요. 구음질인 저 승냥이 늑대 같은 새끼들. 원전 폐기와 그로 인한 아시죠? 폐해. 또 태양광이요. 내가 들려오는 얘기를 여기서 다 하면 내가 진짜 그럴 것 같아 얘기 안 하는데요. 거기서 숱한 리베이트가 왔다 갔다 하고 참 추접한 짓거리들 다 하고 지지난 여름에 그 수해 났을 때 박살이 났죠? 왜 박살 났어요? 산에다가 태양광 한다고. 예? 농민들 엉망됐죠? 참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권이 망가지는데 가장 핵심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사파 핵심 세력이 움직이는 그 정권이라는 거예요. 친북 정책의 중심이 되는 주사파. 옛날에 서강대학교 박홍 총장님이 살아계실 때 주사파 했을 때 그때 내가 철이 없어갖고 저 양반 왜 이렇게 저런 식으로 몰아가? 했는데 그 양반이 영웅이에요. 돌아가셨지만.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 검찰 인사는 좌천시키고 요번에 그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되신 그 한동훈 씨 같은 경우 어디가 있었죠? 저기 법무연수원. 그래서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되는 거 세상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남 씨의 노래 그거 아시나 몰라요. 호박같이 둥근 세상 돌고 돌아. 영원히 권력 잡을 줄 알았죠? 망상은 해수욕장이고 착각은 자유입니다. 권력에 아부하는 똥개만 영전시키는 원칙 없는 검찰 인사.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다는 열고 못합니다. 공수처는 저 중국 공산당의 정적 숙청기구예요. 듣보잡의 정치 숙청기구인 공수처를 설치했고 옛날에 로베스피에르가 단두대 만들어 놓고 로베스피에르가 프랑스 대혁명 후에요. 어디서 죽었는지 아십니까? 단두대에 지모가지가 날아갔어요.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그랬고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를 이용해서 정치를 했습니다. 누구 총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총에 맞아 가셨어요. 그쵸? 서거하셨죠? 그리고 가장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검수완박? 이거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강아지가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 지나가는 똥개가 웃어요. 민주주의의 사법체계를 붕괴시키는 만행입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아주 유행하는 패션의 본고장 프랑스에서 유행하는 옷이 며칠 있으면
김종숙 여사가 입고 아주 화려한 패션 감각을 자랑하시는데 자기 돈 갖고 하면 돼요. 근데 그러지 맙시다. 나중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나 혈압 올라서 더 못하겠고요. 결코 끝이 좋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